계속 되게 간절하게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다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왓지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약간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예, 딸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투자 성향은 좀 쫄보이지만 좀 이렇게 한 방을 항상 노리는 약간 근데 쫄보와 한방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나요? 하지만 성향이 제가 좀 소심하고 좀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또 그런 욕구 이런 도 좀 되게 강한 편이라 가지고 뭔가 이런 거를 할 때 조심스럽게 처음에는 시작을 하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면 이렇게 확 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쫄보라. 정말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오늘 투자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시게 되셨어요? 부동산 투자를 좀 시작한 계기는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는구나. 근데 그 전에는 샀던 것도 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건 어차피 내가 사는 집이고 이게 가격이 올라가봤자 이게 전혀 뭐 연관이 저랑은 와닿는 게 없었었는데 다주택으로 투자를 해보니까 이건 올라간 건 다 오로지 제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 년도 9월에 계약을 해서 1월 달에 등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서부터 엄청 오르기 시작을 했었어요. 작년에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육아휴직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직장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좀 찾아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본격적으로 한 투자를 거는 법인 투자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네네. 다주택자로 해서 투자를 시작했던 거는 2019년도부터. 2019년부터 투자를 하셨고, 처음 부동산을 시작을 했던 거는 2015년도에 지역주택조합. 지주택. 마성의 지주택. 마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구렁텅이 지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2015년도에 이제 회사 바로 앞에 있던 이제 지역주택조합 3억이면 내 집 가질 수 있다.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 퇴근하고 나서 모델하우스를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새 아파트이고 한 1억 정도 살 수 있었었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어요. 이 돈을 내고 마스터 플랜 다 나와 있으니까 새 아파트를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입하고 나서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사기더라고요. 지주택이죠. 사기였었어요. 그래서 돈을 빼셨어요? 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018년도에 환불을 받았어요. 전에. 다행이네요. 돈 못 받고 발도 못 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다행히 많은데. 이제 제가 가입했을 때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이제 그 후속 호구들을 이제 잡고 있더라고요.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환불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비대위도 조직돼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좀 움직일 모양이 생기니까 그때서야 환불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행히 환불을 받을 수 있었었죠. 투자는 지역주택조합이었었는데 뭐 다행히도 그냥 어쨌든 환불 받는 걸로 해서 끝났고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 와이프 친한 친구가 미사신도시에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어요. 집들이 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도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혼자 미사에 가서 여러 있던 부동산이 몇 군데 있었었는데 가자마자 이제 바로 분양권 계약을 했죠. 미사? 네, 미사에 그 2016년도에 프리미엄을 선을 줬어주고 계약을 했죠. 아까 한 방을 노리는 쫄보라고 하셨는데 쫄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신중하게 뭔가를 고민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전혀 신중하지 않으시는 모습인데 부동산은 제가 희한하게 모르겠어요. 이게 가서 마음에 들면 그냥 바로 계약을 해버려요. 부동산은 사실은 투자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내 집 한 채 마련해야 되겠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했었었고 저도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 선땡땡님하고 약간 그런 분들 얘기를 되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선땡땡님 하락론자.
부동산은 결국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뭐 인구도 줄어들고 뭐 하는데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앞으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신혼 때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 생활을 시작을 했죠. 시기가 다행히 운이 좋았었죠. 투자를 했으니까.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되셨네요. 네, 그래서 판 돈으로 시드가 좀 생겼으니까 좀 더 투자를 할 이제 생각이 생겼던 거죠. 근데 사실 2019년이라고 하면 그때도 막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저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걸 산 게 그냥 한강뷰. 온리 한강뷰. 네, 전혀 그런 투자적인 개념도 없었었고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리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금리나 수요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이게 없었던 거죠, 머리. 님은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방을 노리는 쫄보라고 하셨는데 쫄보 아니시고 왜냐면 실행력 좋으신 분들이 이제 앞뒤 생각 안 하고 리스크나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우선 마음에 드는 부분이 딱 꽂히면 바로 실행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무조건 이게 한번 하고 싶으면 어떻게든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시즌 자체가 실행력이 좋으신 분들이 수익이 좋으셨거든요.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라서 네네.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늘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는 작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부터 공인중개사 공부와 병행을 해가지고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 그 안에서 이제 세부 과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투자에 실제로 적용되는 건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투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가지고 지금 사실 저도 어떤 방향으로 잡아서 가야 되나 고민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시구나. 첫 투자할 때는 불안이 1도 없으셨는데 지금은 그쵸. 오히려 투자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가 보이고 오히려 불안도가 좀 높아졌다. 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결국은 뭐 투자는 사실은 계속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발을 담그고 있어야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기에 조금 힘들잖아요. 맞아요. 투자 환경도 어려워지고 금리 인상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시고 지금 시즌 자체가 투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는 발을 빼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 2월에 와이프가 폐렴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됐었고 이제 아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 회사에 이제 연차를 내고서 아기 챙기고 와이프 간호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무리 연차인 건 알지만 업무는 좀 진행이 돼야 되니까 노트북을 가져가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퀵으로 보내줄 테니까 업무를 좀 진행을 시켜라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되게 그때 이제 와이프가 옆에 누워 있었었고 병원에서 저는 이게 전화를 받고 있었었는데 막 되게 하늘이 좀 무너진다 약간 그런 느낌이 되게 있었어요. 지금 상황상 내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회사에서 업무가 중요하다고 노트북을 퀵으로 보낼 테니까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하라고. 그러니까 내 상황을 회사에서는 전혀 배려나 이해가 없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되게 내가 이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족 때문에 부동산을 놓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치님도 아내분이 아프시고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리고 회사 업무에 대한 과중 이런 걸로 어쨌든 부동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신 거네요. 그럼 나름의 진짜 간절함이 또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되게 간절하게 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다시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실행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좋은 시기에 빠른 진입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은 사실 신중하신 분들은 그 시기에 그 우왕좌왕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고민을 앞쪽에서 하시거든요. 근데 실행력 좋으신 분들은 그걸 뒤에서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맛집님도 그 시기가 좋아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많이 쌓아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쌓았다기보다는 이제 시기적인 흐름을 잘 타서 맞아요. 이제 운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물론 실행을 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지만 운도 이렇게 가미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운만으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공인중개사 공부보다 더 이렇게 좀 하시면서 방향성을 찾아가시면 지금 실행력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그 흐름을 잘 활용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데 어려움은 없지 않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